교사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와 교육 현장을 조명하는 교사의 눈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외교 분야에서 가장 큰 화제거리는 역시 첫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SNS 발언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발언까지 주목할 부분이 참 많았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교육의 관점에서는 무엇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경기 풍산고등학교 승지홍 선생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학생들 정치 교육에 관해서 많은 저술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해오셨습니까? 예, 저는 고등학교에서 정치와 법, 사회문제 탐구, 경제 등 일반 사회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동시에 학생들을 위해서 정치와 헌법, 선거, 민주주의 등을 쉽게 풀어낸 책을 꾸준히 써왔습니다. 교실 안팎에서 학생들이 정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아마 정치와 외교 측면에서 이번 주 가장 큰 사건이었을 텐데요. 한미 정상회담, 이 정치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의 한반도의 진로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미국과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병행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방위비와 무역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두 정상의 입장이 간혹 충돌하기도 했지만 결국 안보, 경제, 미래산업협력이라는 세 축에서 일정한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강하게 있고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미래산업협력이라는 건 곧 청년 세대의 일자리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또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군사 동맹을 넘어서 경제, 기술, 사이버 안보로 협력이 확장된 것은요. 고1 통합사회 교과서에 나온 시장 경제와 지속 가능 발전, 세계화 평화,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제 사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회담이 학생들한테 외교는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결국 내 삶과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학생들에게 조금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 교실안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던가요? 모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닌데요. 네. 국제 이슈에 눈길을 돌리는 학생들은 꾸준히 있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방위비를 더 내면 우리 세금이 오르는 건가요? 라고 물었기도 했고요. 또 다른 학생은 한미 반도체 협력이 강화되면 제가 가고 싶은 공대 진학이나 취업에도 기회가 생길까요? 라고 질문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과 연결되면 전기요금이나 생활비에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학생들은 정상회담을 단순한 외교 뉴스나 사건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정치에 깊이 관심 있는 학생은 진로 차원에서 탐구를 하고요. 관심이 적은 학생이라도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앞으로 내 일상에 어떻게 이어질까라는 고민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저는 바로 이런 질문과 대화가 저희 정치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회담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슈가 됐는데 트럼프 2기 정부가 국제사회를 대하는 태도, 또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 네. 이런 것들이 또 네네. 교육 과정과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기존 국제 규범을 흔들기도 하고요. 협상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발언과
강한 압박 전술로 상대를 당황시키는 인물이죠. 네. 그런데 막상 회담장에 들어서면 예상치 못하게 부드러운 태도를 보여줘서 반전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런 대화 상대를 맞아서 무조건 양보하지도 그렇다고 무조건 맞서지도 않으면서 국익을 지켜내는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은 사실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민주주의 원리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권력이 충돌할 때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가듯이 외교 협상도 힘과 원칙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읽는 지혜가 함께 작동하거든요. 저는 수업 시간에 정치는 결국 협상의 기술이고 협상은 힘과 원칙 그리고 인간적 통찰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곤 하는데요.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교실에서 배우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치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교과서의 내용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또 물어보고 현실 정치의 맥락을 직접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시간 제한 때문에 마지막 질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네. 우리 학생들 살아갈 미래에는 또 국제사회 모습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의 국제사회는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 인공지능, 우주개발처럼 국경을 넘어서 함께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다양한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교실만 봐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제가 가르친 반에서도 외국 출신 부모를 둔 학생이 한국어와 다른 언어를 자유롭게 쓰면서 친구들에게 자기 나라 문화를 가르쳐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경험이 서로에게 배움이 되고 다문화 사회가 우리 일상임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국제사회를 바라볼 때 단순히 한국 대 세계라는 구도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문화적 관점에서 사고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출 때 글로벌 경쟁력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미래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건 지식이나 기술뿐만이 아니라 다름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과 연결돼 있다. 선생님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네. 교과서에 박제된 지식에서 벗어나서 삶과 지식을 연결해 주는 교육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